김성환의 시사야. 한국 고대사의 최대 미스터리는 뭘까요? 바로 백제의 요서경략설이라고 하는데요. 백제가 한때 요서지방을 비롯한 중국 대륙 일부를 점령해서 지배했다는 견해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사서에도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조선시대 때부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건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다닐 때 배웠었나? 하는 생각을.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배웠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언젠가는 저도 한번 이렇게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는데 마침 요서경략을 주제로 한 어떤 연구자의 단행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김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하고자 합니다. 중국 사서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제의 요서경략 이거는 그 488년이죠. 그러니까 1500년 전이죠 이미. 그래서 편찬된 중국의 정사죠. 역사서인 송서에 처음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국은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에 동쪽 천리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하 동서쪽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외에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해서 차지했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딘지도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서뿐이 아니고 그 후 이제 40여 년이 지난 523년에서 536년 사이에 중국의 남조 양나라에 파견된 각국의 사절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서 해설한 그런 사신도가 있어요. 양직공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거기도 이렇게 보면 백제 그 사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진나라 말에 고구려가 요동의 낭랑을 차지하고 또한 백제는 요서 진평현을 차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직공도에는 송서에 기술되지 않은 진나라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4세기에서 5세기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체적이면은 이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 후에도 537년 편찬된 남제서, 그다음에 당나라 시대에 편찬된 양서, 남사, 통전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북송의 사마강이 편찬한 되게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488년에 편찬된 송서부터 11세기 후반에 편찬된 자치통감까지 무려 한 600년 가까이 백제의 요서경략 기사가 꾸준히 중국 역사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시참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복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각자 따로따로 다 기술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어떻게 보면 거죠? 이제 만약에 중간에 거짓이었거나 과장 기사였다면 중간에 뺐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복제를 했다 그러면 똑같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태지거나 뭐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요서경략 기사뿐만이 아니라 약간 수상적인 기사도 또 있는데요. 역시 그 10세기 초중반에 편찬된 구당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정사가 있어요. 거기 동의열전을 보면 백제의 영역을 서술을 하면서 서쪽으로는 월주에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백제의 서쪽 강역 즉 영역이 중국 절강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발음을 하면 저장성인데 저장성의 월주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죠. 저장성이면 위치가 중국 대륙으로 말하면 어디 쪽에 있죠? 남동부 쪽이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에서 이 요서 쪽뿐만 아니라 요서야만 한반도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남동부까지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마냥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 올린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삼국사기에도 이렇게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남으로는 오나라와 올나라를 침공을 했고 북으로는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의 지역을 어지럽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가 남으로 침공했다라는 오나라와 올나라가 바로 구당서가 가리키는 월주 지역이거든요. 우리 5월 동주할 때 그 5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로 역사서에 자세하게 오랫동안 그냥 베낀 것도 아니고 계속 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좀 다를 정도로 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록됐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정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반론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백제의 요서 경략 등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백제가 경략했다는 요서 지방에서 백제인의 영역임을 입증할 고고학 자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진짜 만약에 물증이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 진짜 지배했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왜 논쟁을 하는 겁니까? 그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삼국사기 없고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 후기부터 기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부정론은 특히나 그 안정복이나 정약용과 같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학자가 제기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안정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인들이 부여와 백제를 혼동했기 때문에 백제의 요서 경략 기사가 중국 역사서에 실렸다라고 하면서 이런 설은 중국인의 공상과 억측으로 제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정약용도 당나라 때 백제가 요소 진평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외국의 역사를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권위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세에 있는 분들이 그 주장을 하니까 부정론이 힘을 얻은 측면도 강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실학자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의 언급은 사실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것은 뭐냐면 정약용은 백제의 요서 경략 시기를 당나라 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인용한 거예요. 원래 그 중국 사서에서 보면 진나라 때라 그랬거든요. 4세기에서 5세기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유명한 두 분이 제기한 부정론 이거 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고 중국 역사서 기사가 중국 역사가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든지 혹은 백제의 당시의 국세로 봐갖고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어졌죠. 근데 그 반대 주장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정복, 정약용이 활약한 18, 19세기에도 긍정론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대 역사학자인 신경준과 한치훈 같은 분들도 백제의 중국 대륙 진출설이 사실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들 계시죠. 단재 신채호와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는 백제의 대륙 진출 시기를 370년 무렵이라고 하면서 근초구왕이나 그 아들인 근구수왕 시대다라고 특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중국 대륙에 진출해서 광대한 토지를 장만했고 동아시아 해양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긍정론은 그 이후에도 안재홍, 손진태, 최남선, 김상기, 홍희섭, 김철준 이런 쟁쟁한 학자들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국 동북공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국 지배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받아들이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삼국사기에는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정론자들이 삼국사기 없지 않냐 이런 걸 하고 이제 그걸 정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건데요. 사실 근데 삼국사기라는 역사의 성격을 보면 이게 조선왕조실록처럼 뭔가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된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보면 고구려 장수왕 같은 경우는 80년이나 제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수왕의 본기를 보면 서술된 기록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이 있어도 중국에 조공했다 이런 아주 단발적인 기사만 드립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가인 신경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역사가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서 백제의 요서 경략 기록을 잃어버렸을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무식이 사기를 편찬할 때 사료가 부족해서 기록으로 안 남겼을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삼국의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고구려의 유기라든가 백제의 서기라든가 신라의 국사 같은 그런 삼국시대 때부터 전제했던 우리가 배웠던 역사서들이 있었을 텐데 상당수 잃어버렸다라는 거고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광개토대왕 비문을 봐도 이 삼국사기에는 없는 광개토대왕의 전쟁 기사 400년 AD 400년의 전쟁 기사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해상왕 장보고의 활약상 이거는 삼국사기에는 거의 없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그 활약상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일본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삼국사기 안 나오고 중국 자료인 신당서라든지 우리가 일본 승려인 옌닌의 기행문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입당, 구복, 순례, 기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장보고의 활약상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안시성주, 네. 양만춘의 활약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망인데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 삼국사기의 보정왕조를 보면은요. 편찬자라고 알려진 김부식이겠죠. 김부식이 이렇게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나라 태종을 패퇴시킨 안시성주는 가히 당대 호걸이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전하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깝다라고 평했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선조 현종 때니까 이제 1000년 뒤죠. 그때 이제 현종 임금이 신하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야, 고구려 때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네. 송중길이라는 이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중국을 방문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 조정에서 들은 바로는 바로 그 안시성주가 양만춘이었다더라. 그렇게 했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걸 기록을 김부식이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만춘이 누구 걸 듣지를 못했으니까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건 안 썼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거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에는 없는 기록이라고 거짓이나 과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광개도당 비문의 전쟁 기사도 그렇고 장보고의 활약상도 그렇고 양만춘의 안시성 방어도 그렇고 사실은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김부식은 왜 그러면은 중국 사서에까지 나온 백제 요서 경락서를 기사를 뺐을까요? 여러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긍정론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백제가 감히 중국 대륙을 범한 사실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모화 사상의 발로인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그저 요서 경략이 진나라 시대 혹은 진나라 말기라는 모호 연대로 이렇게 중국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삼국사기의 본기에 넣을 만한 연대나 왕대를 찾지 못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근초고왕 몇 년에 요소를 경략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중국 사서에는 연도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끼워 넣지? 진나라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들이 조공을 받고 그런 나라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들을 지배했다고 하는 얘기를 중국 역사사가 버젓이 기록한다면 좀 믿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문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또 다른 의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역사서가 믿을 만한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백제의 요서 경략설 사실을 전한 송서는 사실은 당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이라는 나라가 망한 지 딱 9년 만에 그 488년에 편찬됐기 때문에 당대 기록이니까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남제서 역시 그 백제의 요서 경략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역시도 남제가 멸망한 후에 35년 만에 편찬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료로서 더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신빙성 있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은 요서 경략 기록이 당나라 때 편찬된 통전이라든가 송나라 때 편찬된 아까 얘기했던 자치동감에서 수록이 되고 심지어는 구당서에는 백제의 서쪽 경계가 중국 동남부인 월주라고 또 확대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짓이거나 착각이거나 혹은 과장된 기록이었다면 어떻게 600년 가까이 삭제 없이 중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동방의 오랑캐가 중국 대륙을 활용했다는 기사가 검증 없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중국 역사서에 실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우리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육당 최남선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엄연한 중국의 정사에 그것도 한국을 반도국가로 낮춰보는 중국 문헌에 백제의 요서 경략 사실이 적힌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증을 안 찾아서 그런 건가요? 지금 못 찾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그러나 중국 역사서는 백제가 경략한 요서와 진평군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지금의 랴오닝성, 윤영성의 조양이라고 해서 지금 발음으로는 차오양 그리고 북경 베이징 사이라고 이렇게 찍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백제 요소 경략을 입증할 만한 물증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요소 진평이라는 게 지금은 엄연한 중국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학계 입장에서는 고고학 발굴이 적극적인 발굴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땅에서는 어떤 성과가 나와도 발굴 성과가 나와도 쉽게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와서는 뭐 백제 요소 경략 이야기가 동북공정하고 이렇게 한참 또 연계돼 있기 때문에 뭔가 중국 학계 입장에서는 또 거론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제는 남는 거죠. 중국 만약에 뭐 그런 물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중국이 한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그냥 뭉개면은 그렇죠. 그런 우려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긍정론하고 부정론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1950년에서 70년 사이 백제의 대륙 점령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는 실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 이제 80년대 들어서 점령이 진출로 바뀌더니 2015년 교과서부터는 설로 후퇴했습니다. 요소 경략 설로. 그래서 그마저도 본문이 아니라 뭔가 뭐 지도에 나오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그리고 2020년 교과서의 본문에도 뭐 요소 경략의 서술은 없고 다만 여백의 참고용으로 백제 요소 진출은 중국의 송서양서에 기록돼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기록이 없어서 사실 여부에 논란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니까 좀 기술하는데 부담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사인 삼국사기에 관련 내용이 없으니까 뭔가 엄격해야 할 교과서 서술이니까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뭐 광개토대왕의 전쟁기사라든가 양만춘 장복의 활약상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아도 인정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올 만한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유독 그 백제 요소 경략 중국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인상이 짙은데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네. 백제 요소 경략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을 사입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사입이요? 예. 그럼 인정 못하겠다. 이거는 정사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구수지적 역사관을 갖고 그냥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인 게 뭐냐면 허황된 주장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그 송서양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역사서가 10여 종이 되는데 거기에 다 있는데 그러면 중국 역사서가 다 사입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경준, 한치훈, 신채호, 정인보 뭐 이런 최남선, 김철준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모두 사입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되게 주제넘는 그런 막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감하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 참 뭐 삼국사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바로 세워야 된다. 너무 무슨 사이비 취급하고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일본 어느 뭐 연구자가 백제의 요소 경략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부정하면서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반도에 진출해서 백제 신라를 보호하고 고구려의 남하를 막아냈다. 신라는 고구려에 빌붙어서 일본을 배반했지만 백제는 건국 때부터 멸망 때까지 시종 일본에 의지했다라고 하면서 5세기 형세는 북의 고구려와 남의 일본의 그 한반도 패권의 쟁탈사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요소 경략설을 부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백제가 요소를 경략했다. 그리고 오나라 월나라 지역을 침공했다라는 기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한 왕조가 바로 백제라는 건데요. 근초고왕 때 이미 그 황색 깃발을 사용하면서 군대를 사열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네. 황색은 황제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국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국력으로 당시에 볼 땐 중국에 얼마든지 진출할 여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해상 진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제 쪽에서 중국 그 남동부 쪽으로도 직접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백제 요소 경략 등의 기사를 두고 뭐 터무니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전한 논쟁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고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역사서에 많이 기록됐다고 하면 한 번쯤 학설로 인정하고 한번 논쟁하고 토론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좀 비가 그러지 않아도 많이 내린 상황이기도 해서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것도 좀 높아져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